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간호사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상과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넘어졌어, 어디서 떨어졌대, 그리고 입원하시는 분, 또 입원하셨다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나오시는 분, 이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낙상이 뭔지, 그리고 낙상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또 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에 가다가 떨어졌어, 추락사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추락하는 것도 낙상에 포함이 되고, 또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낙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떨어지고 넘어져서 뭔가 상해를 당하는 것을 모두 낙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넘어진다고 다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나서 다시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119 구급대를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한 해에 재작년의 경우에는 7천여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낙상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병원에 오게 하고 병원에 오고 나서도 치료를 받아서 금방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럼 낙상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낙상은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기관에서 또 어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깥에서 많이 발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4분의 3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그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집안에서는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방이나 침실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기는 하겠지만 욕실에서 발생하는 건 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셔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낙상은 주로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낙상은 주로 점심 식사 후나 취침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점심시간 후에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벌떡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식후 저혈압으로 낙상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취침 시간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야겠어 하면서 욕실을 향해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낙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움직임이 많은 시간대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식후 아니면 취침 시간도 될 수가 있지만 낮 시간에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더운 여름에는 모두가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도 간간히 발생하세요. 겨울은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량은 작지만 그 안에서 빙판이 있어서 넘어지시다 보니까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럼 낙상은 왜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인지적인, 심리적인, 여기 나온 것처럼 신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 인지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방인지 화장실인지 잘 모르시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시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이것저것에 무관심해지시면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신경학적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서 낙상이 많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저혈압으로 되면서 낙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만성질환도 우리를 낙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돼요. 특히 무릎 관절이 불편하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잘 넘어지실 수도 있게 되겠죠. 게다가 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끄러운 욕실, 그리고 가구들, 평평하지 않은 바닥, 그리고 계단, 뭔가 장애물이 있는 거,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낙상이 발생하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낙상이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눈을 좀 보면 우리 눈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도 많이 생기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기도 해요. 백내장은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이 점점 처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시야가 좁아지게 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 어딘가에 부딪히시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잘 인지되지 않으셔서 낙상이 발생하시기도 한다고 해요. 또 귀에도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소리를 잘 못 듣는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귀가 소리를 듣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내가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평형 기능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옆으로 넘어지시면서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근골격계의 변화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감소증이라는 이야기를 요새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감소증이라는 말은 근육이 없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근육이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감소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 또 생활 습관, 게다가 활동량의 감소에 의해서도 근감소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활동량의 감소 부분에 대한 것인데, 예전에 다른 주위의 분들이 기부스를 하신 걸 보셨을 거예요. 기부스 하신 분들이 기부스를 다 풀었을 때 어떻던가요? 다리에 기부스 하셨던 분들은 다리가 홀쭉해지죠.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은 자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없어지게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깥에서는 나가시지도 않고 집안에 그저 앉아 계시기만 한다면 근육이 점점점 빠져서 정말 홀쭉하게 될 거예요. 근육은 하는 일이 많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도 먹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이 온몸을 돌아다니고 에너지를 주는데, 그중에 근육이 많이 있으면 혈당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근육이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도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물꺽 뭔가를 삼키는 데 필요한 목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 목 근육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사례가 잘 걸린답니다. 그래서 목 근육도 빠지지 않게 잘 해주셔야 되겠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아래쪽에 있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잘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펑펑 몸 끝까지 피를 잘 주지만 잘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누워있다가 또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방금 봤던 것처럼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낙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성격적 특성에 의해서도 낙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든지 잘할 수 있었고, 나이가 들면 못하는 것도 생겨요. 그런데 나 예전처럼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낙상이 발생하실 수도 있답니다. 게다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인지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아까 근육이 없어지면서 낙상하면 골절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겠죠. 병원에 입원하면 다리가 부러졌을 때 6주에서 8주, 12주까지도 입원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입원을 하시면 움직임이 많으실까요? 움직임이 훨씬 줄어드시겠죠. 게다가 약물도 복용을 하시게 돼요. 약물이 우리가 무조건 다 몸을 뭔가를 아픈 걸 낫게 해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약물은 부작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까지 합해진다면 병원에 계속 가고 또 퇴원했다가 다시 병원을 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낙상을 하면 어느 곳을 다칠까요? 가볍게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낙상을 해서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잠깐 넘어져서
삐었어. 그리고 피부가 상처가 났네 정도의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은 골절이 되었어, 다리가 부러졌어,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겠죠. 또 손목 골절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좀 심하게 넘어지신다면 뇌도 다칠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시면 음식물을 잘 못 드세요, 또 탈수가 되세요, 잘 움직임을 못 하세요 하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질병이 더 심화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골고루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낙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시는 것에서 단백질 섭취는 중요해요.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난 고기는 그냥 대충 있는 거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는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로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걷기도 하시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귀과 관련해서 균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균형을 잘 잡는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 공간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변에 전선이나 양탄자, 또 우리 카펫 같은 거 많이 깔아놓잖아요. 또 여름이 되면 우리 돗자리도 깔아놓는데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 것은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실 위험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벽 쪽으로 치워주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조그만 의자, 탁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까 눈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다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벽 쪽으로 치워 놓아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구 중에 모서리가 둥근 것은 조금 더 낫지만 각진 모서리는 다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를 안전 가드라고 하는 것도 부착시켜서 위험을 좀 줄여주시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겠어요. 또 간혹 침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용 침대는 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지시는 일도 많다고 해요. 침대에서 떨어지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 쪽으로 붙이신다면 넘어지는 쪽이 두 쪽이 아니라 한쪽이 되니까 훨씬 더 나아지시겠죠. 밑에다가 요 같은 거 깔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어서고 앉을 때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앉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갑자기 앉는 것은 낙상이 되실 위험이, 미끄러지실 위험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은 착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또 미끄럼 방지 양말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권장드립니다. 나는 걸음이 점점 불편해져. 그런데 내가 지팡이를 짚는 건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난 싫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지팡이나 보행차, 보행보조차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밝은 불도 필요한데요. 저녁이 되면 대부분 불을 꺼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는 길에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약한 등은 하나씩 켜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벽 주변에 안전바도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를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게 덕지덕지 있으면 집이 지저분해져. 나 그것까지 설치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아. 난 싫어. 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주방에서는 바닥에 고무 패드로 된 발판도 깔아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닦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낙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낙상이 없는 건강한 시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